내 일상을 회방 놓은 나의 해방일지도 이제 마지막 한 편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10회 상담료를 끊고 연장하자는 구자경처럼 드라마 10회 연장권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오은영 박사님이 와도 해결 못할 구쪽이 구자경의 문제는 역시 연박사만이 해결 가능. 그러게 일찍 좀 전화하지. 연박사를 일찍 만났다면 그 지경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15회는 구자경이 연미정에게 준 아르바이트가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계속 이어질지, 조태훈 일가가 되고 싶었던 기정이의 싹둑 자른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창희의 지난 3년은 어땠길래 숨겨둔 묵직한 진실이 있었던 건지 살펴보고요. 마지막 신 회장이 내리게 될 결단이 구자경과 미정의 해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이 구미 커플은 재회 첫날부터 산포와 다른 도심 데이트를 시작하죠. 미정이 앞에만 서면 구자경은 말랑구, 딸랑구가 되고 갑자기 다말증 환자처럼 술술 터져나오는 어쩌고 저쩌고가 됩니다. 아마 이때부터 구자경은 느꼈을 거예요. 구쪽이 상담소장님은 바로 너로 정했다고. 갑자기 없었던 백팩을 왜 메고 다니나 했더니 걷는 게 좋은 산포 출신을 위해서 운동화로 바꾸어 신기고 구두 넣을 가방까지 구매한 것. 그렇게 저녁까지 하염없이 걸으면서 소소하지만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맛보죠. 근데 수금의 토요일을 까먹은 구자경. 다녀오겠다고 하고 빛의 속도로 달립니다. 도심 속 구자경에게 왜 늘 코트를 입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뛰는 모습 멋있으라고. 11초 플랫 찍는 구자경 못지않게 잘 쫓아가는 삼식이. 그렇게 빛의 속도로 수금을 하러 다니지만 미정이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자꾸 거슬리는 사람들. 참교육을 받아도 예의 없는 블랙 컨슈머의 등장 때문에 시간 버리고 미정이에게 보일 고운 얼굴에 스크래치, 아니 스케치까지 나버립니다. 현진이 형도 거슬립니다. 도박빚 갚느라 삥땅한 돈 차느라 시간을 허비하죠. 알코올 중독 증상에 미정이 때문에 초조한 마음까지 더해져서 부들부들 떨리는 바디. 매눈 신 회장의 눈초리도 받게 되죠. 구자경은 얼굴에 난 상처 때문에 걱정할 미정이 때문에 걱정이지만 미정이는 긁힌 상처보다 살면서 내상이 컸을 구자경을 알아보곤 하루 5분 숨통 트이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몇 초들이 모여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겠다고 다짐하는 구자경. 술집에서 나오는데 눈이 내리죠. 바로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났던 그날 당미역에도 그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미정의 내리라는 외침 덕분에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구자경처럼 미정이도 갑자기 걸려온 구자경의 전화 덕분에 개새끼 찬혁 선배 결혼식에서 일대 다수 중 거슬리는 1인이 되어 재뿌리겠다던 미정을 망가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구자경의 표정에서 여러 감정이 읽혔습니다. 개새끼였던 자신이 그렇게 미정이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동시에 둘은 결국 운명이었음을 깨닫고 벅차 올랐던 표정.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고 미정이를 우롱한 찬혁 선배 돈은 내가 꼭 받아다 주겠다고 하는 결연한 표정? 저는 그렇게 읽고 싶었네요. 안 그래도 마지막 회 예고에 미정이 회사 주변에서 돈 안 갚은 그놈을 만나게 된다고 하니 구자경이 나타나 예의 없는 그놈 제대로 참교육해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문제는 구자경의 알코올 중독. 미정이를 만난 후 술을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금단 현상이 심각하죠. 구자경이 추락해서 숨진 동건녀에게 상담하라고 권유했던 것처럼 신 회장도 구자경에게 상담해보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그 장면에서 살짝 서늘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까지 신 회장이 알고 있을까? 그 말의 의도는 뭘까 하고요. 회복할 수 없으면 죽으라고 떠미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 회장은 여차하면 구자경을 내치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구자경이 진짜로 상담받길 원하는 듯 했습니다.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아서 구자경이 몇 초라도 하루를 견뎌내 보겠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다니던 상담은 소용없었지만 설레는 하루를 만들어 보라는 누군가의 조언을 말하는 몇 초의 순간에 설레하는 구자경을 보고 신 회장은 그 상대가 누군지 알아낼 것 같습니다. 예전 동군녀 이야기까지 아는 걸 보면 능히 그럴 인물이죠.
예고편에 그동안 해먹은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만 정리하지 라고 하는 말은 구자경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구자경과 세트로 묶여있느라 그동안 봐줬던 현진이 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현진이 형에 대한 처리를 두고 뭔가 담판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어쩌면 구자경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린 신 회장이 예상 밖으로 구자경을 놓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산포 파트너 염씨와는 다르지만 정말 구자경을 걱정하는 윗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작가의 전작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안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장항구 회장처럼 신 회장도 그런 인물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쪽의 상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말이죠. 구자경이 제안한 아르바이트는 아라비안 나이트였습니다. 1000일 넘게 이야기를 이끌어 목숨을 건졌던 세헤라 자대처럼 구자경이 세헤라 자대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며 숨통과도 같은 미정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아라비안 나이트. 상담은 이미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됐죠. 과거 호빠였던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미정에게 얘기했을 때 미정이는 솔직히 놀랍니다. 호빠에 오는 여자들 얘기 들어주는 건 견딜 수 없었다고, 돈 주고 들어줘야 하는 거라고. 구자경이 미정에게 그렇게 과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미정이 앞에서는 투명해지기 때문이죠. 구자경이 미정에게 자기 얘기를 꺼내는 시간만큼 숨통이 트일 텐데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서울역 노숙자가 될지라도 미정이를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달라는 구씨. 미정이한테 어떤 깽판을 부릴지 몰라 겁난다고 하지만 우린 알죠. 미정이 앞에서 구자경은 개개개개개개 멋있을 거라는 것. 근데 불안하게 왜 사랑했다는 과거형으로 말하는 건지, 없을 때 들으면서 견디라는 소린지 왜 또 그 말을 녹음하라고 하는 건지 시청자를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그런 불안과 염려를 불식시킬 말을 앞에서 했습니다. 재회 첫날 눈 오던 밤, 구자경은 지구가 멈춘다면 산포까지 28km를 밤새 걸어서 갈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종말이 오더라도 미정이가 있는 곳까지 가겠다는 다짐과도 같은 말. 구자경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반드시 미정이 앞에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조신의 일가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기정이에게 위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일요일마다 성당에 참석하던 기정이는 삐져서 가지 않죠. 3년을 공들였는데도 유리미의 졸업식에 끼워주지 않아서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더 섭섭한 게 있습니다. 기정이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는 말을 전해들은 조태우는 밥 먹고 배부른데도 계속 귤을 배 터지게 먹는 기정을 보면서 임신인 줄 알고 불안해하죠. 그런데 달거리 중에 입맛 돌아서 그렇다는 기정이 말을 듣고 무심결에 다행이라는 말을 뱉어버리게 되고, 기정이도 무심코 아무렇지도 않다고 반응했는데 생각해보니 서운했습니다. 기정이는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은 모른 채 하고 태훈이한테 맞춰서 무조건 괜찮다는 반응을 해왔다는 걸요. 그래서일까요? 머리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아무나 사랑할 수 없으면 거추장스러운 욕망덩어리 무거운 머리칼을 싹둑 잘라버리겠다고 했던 기정이가 조태훈과 사귀면서 잘 유지해 왔는데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건 다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살아났다는 걸 알고 자른 것일 겁니다. 동시에 조태훈에게 선전포고처럼 자신의 의지를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이혼한 친구의 해방된 이야기도 기정을 흔들어 놓았겠죠. 가정을 이루며 스스로 구속되길 바래왔던 기정이에게 균열이 생기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리미가 20살이 되는 때 자신이 50살이 돼야 결혼해야 한다는 현실에 깝깝해한 것까진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연애하면서 날아갈 것 같은 마음에 아무도 흉보지 않고 욕도 하지 않았던 기정이는 과거 조태훈 앞에서 말실수했던 것처럼 또 50살을 싸잡아 흉보는 말실수를 하죠. 여물처럼 우물우물 감정 없이 오징어를 씻고 있는 50살 언니들이 뒤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실로 오랜만에 뒤통수 싸늘함을 느껴본 기정이. 쉰 스틸러 정경주 배우의 나른하지만 뼈 때리는 말이 압권이었죠. 13살 이후로 눈 깜짝하고 보니 50이더라. 80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 근데 과연 기정은 그 눈 깜짝한 후 50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이길 바랄까요? 결혼에 꼴이 있으면 기정이는 해방이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상의는
어렵습니다.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고구마 기계 사업하다 쫄딱 망했지만 영원히 알아서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마침 편의점 자리가 나와 점주가 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처럼 일해서 대출금을 모두 갚아버렸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코 틀 새 없이 사는 와중에 서울 시민의 의무도 아닌데 서울 시내 산과 명소들을 돌아다니고 책 보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갑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 장담하던 창이었지만 막상 서울시에 거주해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네요. 현아와 헤어질 때는 과거 여친과 정반대였습니다. 과거엔 자신이 초라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의 창이는 너무 성실하고 보편적이라 결핍을 채워주며 점수를 쌓아가던 현아에게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현아와 헤어져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산 주변을 맴돌며 바라보는 창희. 구씨가 말한 1원을 77억개 쌓아 올린 산을 바라보는 듯 했죠. 마치 구씨가 산포에서 술 마시며 산을 계속 바라보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방구를 찾지 못하는 창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구씨 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1원짜리가 아니라 저 산인 것 같다고 말하는 창희. 결코 오롯이 드러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저 돌산처럼 굳어서 묻혀있는 대다수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 건지 너무 철학적이어서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창희의 숨겨둔 묵직한 진실을 미정이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구자경이 창희는 뭐하냐고 물을 때 뭔가 아는 듯 눈을 뜨죠. 창희가 빨리 구씨 형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창희를 해방시켜주는 방법을 왠지 구씨 형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나의 해방일지, 이제 몇 시간 후면 만나게 됩니다. 해방일지의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